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서울 시민의 68%가 추석 때 고향에 가지 않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지난해보다 15%포인트 늘어난 수치인데 대부분의 이유가 코로나 감염을 우려해서랍니다. 하지만 제주도 호텔의 56%, 또 강원도 호텔의 95%가 이미 예약이 끝났다고 하죠. 민족 대명절, 가족 대신 여행, 과연 올바른 선택일까요? 9월 24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서울에서는 여의도 증권회사와 신촌 세브란스 병원 등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포구청이 이달 초 노점상 철거를 강행하자 노점들이 구청 앞 집회를 열었습니다. 코로나 속 휴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기습 단속이라는 겁니다. 중랑구 동부시장 거리가게는 자치구와 상인 간의 협의로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박스형 컨테이너로 규격화하고 도행에 불편한 시설들은 사라졌습니다.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해야 하는 출입 인증을 안전하고 간소화시킨 아이디어들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연휴 강원과 제주의 관광지 숙박업소 예매율이 높다고 하는데 재확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동안 휴양지와 관광지의 방역 대책과 관련해 취재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용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휴양지와 관광지에 대한 방역 대책이 발표됐다고요? 네, 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선 이번 추석 연휴 동안 휴양지와 관광지에 대한 방역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일단 문화체육관광부에선 불가피한 이동 시 지켜야 할 여행 경로별 상황별 수칙을 계속 안내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3,200여 명의 관광지 방역 요원도 배치합니다. 한편 숙박 예약률이 높은 강원도에선 주요 호텔과 콘도, 유명 관광지 인근 음식점과 유흥시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방역 점검을 진행 중인데요. 주요 관광지에선 무인 매표소를 운영하고 일방 통행과 안내판 설치를 통해 이동 동선을 조정해서 인원 분산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제주도에선 오는 26일부터 집중 관리 기간으로 지정해 입도객에 대한 특별 관리에 들어갑니다. 때문에 제주공항과 항만을 통해 들어오는 입도객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발열 이상자는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발열 이상자의 진단검사와 숙소 내 의무 격리는 관광객 본인이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사전에 여행을 취소하시길 바라고요. 되도록이면 이번 추석 연휴엔 여행이나 이동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보죠. 어제 발표보다 더 늘었네요. 네, 오늘 새벽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총 23,341명입니다. 어제보다 125명 늘어났습니다. 사망자 수는 393명입니다. 서울의 확진자 수는 어제보다 39명 더 늘어난 5,095명입니다. 사망자 수는 지금까지 50명입니다. 서울의 확진자 현황은 어제 새벽 0시 기준입니다. 개별 산발이나 주사 중인 사례를 의미하는 기타가 2,523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경로 확인 중이 884건,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이 641건 등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재용 기자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우울증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검진 비용을 지원합니다. 만 19세 이상 시민 중 상담과 검진이 필요한 경우 1인당 최대 8만 원까지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검진이 필요하다면 거주지 보건소나 정신건강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마음건강검진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정된 의료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1,800여 명이 마음건강검진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치구마다 있는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서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포구청이 이달 초 지역 내 노점상 철거를 강행하자 상인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집회를 이어가며 시민사회 대책위도 구성했고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동은 기자입니다.
지난 2일 마포구청이 마포구 도화동 한국전력 앞에 노점 포장마차 5대를 철거했습니다. 노점 측은 즉각 구청 앞 집회를 열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코로나19로 휴업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에 이 틈을 타 기습 단속을 강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껏 벌어서 먹고 살겠다는데 왜 우리 물건을 강탈해 갑니까? 속히 마포구 측량은 우리 물건 돌려주고 반드시 각성하세요. 또 지난해 11월 노점상 측과 구청이 상생협약을 맺으며 노점의 생존권 보호를 약속했음에도 일방적인 철거로 신의 성실의 원칙을 무시했다는 입장입니다. 구민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노점상의 생존권을 도모하기 위한 상생협약서라고 분명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멀쩡히 협약서를 만들어 놓고 구청은 이런 방구 없이 노점들을 철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청장 면담을 요구하는 동시에 항의 서한문 전달에 나선 대책위 측과 이를 제지하려는 구청 측과의 실랑이도 벌어졌습니다. 구청 관계자는 수십 년간 경고와 계도를 이어왔음에도 노점 측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입장. 학교 주변 주류 판매는 용인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 초등학교 앞에서 포장마차에서 술을 판매하는 행위는 이거는 정당하지가 않습니다.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원 같아야지 되는 거죠. 이후 대책위 측은 항의 서한문을 구청 정책실장에게 전달했고 구청 측이 추석 연휴 전 구청장과의 만남을 약속하며 상황은 일단락됐습니다. 결국 구청장과의 대화의장 마련 여부가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중랑구 동부시장 거리에 있는 거리 가게는 40여 년 만에 재단장했습니다. 무질서하고 난잡했던 거리가 깨끗해지면서 보행 환경이 좋아진 건데 자치구와 거리 가게 상인들 간의 협의로 이룬 결과였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중랑구 망우로입니다. 인도를 따라 120m 구간에 띄엄띄엄 거리 가게가 놓였습니다. 거리 가게는 가로 3m, 세로 2m의 박스형 컨테이너로 규격화됐고 색깔도 진녹색으로 통일감 있게 맞췄습니다. 동부시장 앞 거리 가게가 40년 만에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기존 무질서하게 난립됐던 판매대와 손수레, 좌판 등 노점 13개소가 철거된 것입니다. 보행에 불편을 줬던 파라솔과 진열대, 비닐 천막 등도 사라졌습니다. 그 부스하고 손수레하고 좌판하고 또 그분들이 이제 파라솔을 치고 비닐 천막을 치다 보니까 보행자분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도시 미관 면에서도 너무 그 무질서한 그런 현실이라서 이걸 어떻게든 좀 변화를 줘야 되겠다. 기존 노점을 철거하고 새로운 거리 가게를 들이는 과정에서 잡음은 없었습니다. 2년 전부터 중랑구는 사업 취지를 설명했고 올해 2월부터는 상인들과 본격적으로 만나 협의를 진행한 것입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진행된 논의만 20여 차례. 상인들은 취지에 공감했고 1,000만 원에 가까운 자부담을 들여 새로운 가게로의 교체가 가능했습니다. 더불어 상인들은 보행 편의를 위해 더 이상 가게 앞에 물건을 내놓지 않기로 했습니다. 점포 인근에 무질서하게 쌓아놨던 적재물도 치우기로 했습니다. 저희 생각도 같았고 구청의 생각도 같았고 깨끗한 거리에서 시민에게 보행권도 내주고 아름다운 환경에서 나은 정책에 동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중랑구는 현재까지 동부시장 앞을 비롯해 면목역 광장 등 30여 개의 거리 가게에 대해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한 상태. 130여 개 점포가 밀집한 태릉시장 거리 가게도 현재 환경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공공기관이나 식당 같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출입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몇 가지 방식이 있는데 특히나 수기명부의 경우 내 정보를 적자하니 개인정보가 누출될까 여간 찜찜한 게 아니죠. 최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열 감지 카메라나 체온계로 발열 체크를 합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QR코드를 생성해 인증을 하면 출입 등록이 됩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에겐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름 적고 전화번호 적고 많이 불편하죠.
이거를 하는 취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 부분을 좀 설명해드리면 그래도 좀 넘어가시는데 그래도 이제 개인정보 막 파는 거 아니냐고. 이런 인증 방식을 대신해 용산구에서는 안심전화 출입 시스템을 선보였습니다. 지정된 번호에 전화를 걸기만 하면 됩니다. 용산구청 방문을 환영합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청사 출입이 확인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신자 전화번호와 출입 시간이 서버에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수기를 작성했을 때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게 방지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가 또 4주 후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삭제가 돼서. 소규모 식당이나 카페의 경우엔 수기로 명부를 작성하는 방법이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앞사람의 전화번호와 거주지역, 발열 정보가 버젓이 보이는 용지에 적어넣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개인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중구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수기 명부에 가림판을 배포했습니다. 여기에 제각각이던 작성 양식을 통일해 불편을 덜었습니다. 그 전에 했던 게 개인정보가 유출될까 봐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거 지금 새로 나온 거는 그거 딱 해가지고 하니까 하나도 안 보이고 손님들이 너무 좋다고. 코로나 확산에 대비해 역학조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출입명부. 혹시 모를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들이 속속 선보이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 그리고 국민들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힘든 시기, 우리 동네의 방역만큼은 스스로 지키겠다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바로 강남구 개포이동 해피바이러스 방역단인데요. 이들의 활동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엄정규 기자입니다. 이계조가 일단 먼저 시작부터 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잘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동네는 코로나가 절대로 오지 말게끔 하는 그 마음으로 잡는 거예요. 손님들이 다 걱정을 하죠. 아주 좋죠. 그러면 일도 편하고 고맙고. 소독액으로 가득 채운 무거운 분무기는 어깨에, 손에는 소독용 물티슈를 들고 거리로 향하는 사람들. 강남구 개포이동 주민들로 구성된 해피바이러스 방역 봉사단입니다. 방역단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다시 말해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높은 장소는 어디라도 마다하지 않고 출동합니다. 동네 시장은 물론 교회와 어린이집, 체육시설까지 매주 수요일 벌써 6차례에 걸쳐 500곳이 넘는 곳을 소독했습니다. 특히 판자촌이 형성된 달터마을은 방역단이 특히 신경 쓰는 장소입니다. 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방역하는데 굉장히 부담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좀 주민들이 약간 방역을 하고 나면 좀 안심도 많이 하시고 그냥 편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도 그 희망도 있고 뭐 그다음에 즐거움도 같이 느끼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 주기적 활동이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내 마을은 내가 지킨다는 사명감이 이들을 뭉치게 했습니다. 우리는 또 방재단 소속으로서 우리 개포이동은 바이러스 코로나19가 절대 침입할 수 없도록 저희들이 이제 먼저 선조 취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마음이 가지면 기분이 좋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자율방문대 가입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요. 일을 하면서 또 금년 들어서는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또 방역 활동까지 하게 돼서 우리 지역 안전을 위해서 이런 봉사를 한다는 게 아주 뿌듯한 자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이때 작은 동참이 코로나 극복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중규입니다. 강동구의 대표 지역 축제 선사문화축제가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는 예년과는 다른 방식으로 열린다고 합니다. 달라지는 선사문화축제를 태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 선사시대를 대표하는 강동구 암사동 유적. 이를 주제로 한 강동 선사문화축제는
거리 퍼레이드와 다양한 체험 행사 등을 선보이며 지역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올해 25회 강동 선사 문화축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과 온라인을 결합한 온택트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먼저 다음 달 5일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선사 빛거리 점등식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방송됩니다. 암사동 유적과 강동구청, 일자산 잔디광장 등 거점 6곳에 설치된 조형물은 축제 동안 일제히 불을 밝힐 예정입니다.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신석기 고고학 체험스쿨은 교육 콘텐츠 영상으로 제작돼 유튜브와 홈페이지에서 체험이 가능합니다. 초등학생 100여 명이 참가하는 선사 골든벨 퀴즈쇼는 화상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고 현재 구청 홈페이지에서 참가자 모집이 진행 중입니다. 끝으로 이음식이라는 새로운 행사가 거리 퍼레이드를 대신해 축제의 대미를 장식합니다. 화상 앱에 접속한 주민 600명이 대형 스크린을 통해 비춰지고 이들이 연결된 대형 스크린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플래시몹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비대면이지만 온라인으로 연결되는 온라인 온택트 축제로 기획을 했는데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이 이렇게나마 축제를 통해서 공동체를 느끼고 또 희망과 어떤 치유 메시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축제가 시작된 1996년 이후 사상 처음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되는 강동 선사 문화축제는 다음 달 5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면 축제 대신 비대면 축제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강동구에서도 요즘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축제가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집에서 즐길 수 있는 랜선 축제를 태윤영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지난 2016년 변종업소 밀집 지역을 정비해 조성한 청년 창업가들의 보금자리 엔젤 공방거리입니다. 거리 활성화를 위한 공예주간 행사가 한창이지만 공방 곳곳이 한산하기만 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공예주간 행사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올해 공예주간 행사에서 1일 공예 수업은 집에서 체험 키트를 제작할 수 있도록 비대면으로 전환됐습니다. 유튜브와 온라인 홈페이지에선 구청에서 함께 열리고 있는 공예 작품 전시회는 물론 사회적 경제와 공예를 주제로 한 토크쇼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체험 활동을 많이 했었던 공예주간 행사를 비대면으로 하는 전시로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이나 아니면 오프라인도 전시를 하는 걸로 해서 출판이나 도서관 등으로 진로를 위해서 필요한 스펙을 위해 여러 정보를 찾는 중인데요. 도움될 만한 책을 사서님들께 직접 받는다면 주민들의 사연을 모아 사서들이 책을 추천해줍니다. 체험 행사가 주를 이뤘던 북 페스티벌도 비대면 축제로 바뀌었습니다. 온라인 사전 신청을 통해 사서들이 직접 책을 추천해주는 이색 프로그램이 새롭게 선보여졌고 동네에 자리 잡은 작은 도서관 44곳도 온라인에서 둘러볼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독서 쿠션과 책 덮개 등 독서 아이템을 따라 만들 수 있는 체험 활동도 마련됐습니다. 팬데믹을 잊다, 책으로 잊다, 즐거움이 있다라는 주제입니다. 있다라는 그 발음 기호가 다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코로나 상황을 잊어버리고 책으로 서로 연결되고 그리고 같이 즐겁게 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각종 지역 축제와 행사가 비대면으로 전환된 가운데 다음 달 5일부터 열리는 제25회 강동 선사 문화축제도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금천 청소년 어울림마당 진로축제가 올해는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됩니다. 금천구는 오는 26일 오후 4시에 시립 금천 청소년센터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진로축제 나중에 뭐 할 건지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축제는 직업 소개와 체험, 토크 콘서트, 청소년 동아리 공연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성동구청장을 직무유기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마장동에서 무단 증축을 한 축산 가공업체 2곳 중 1곳만 형사고발을 한 게 직무유기라는 겁니다. 성동구는 자체 형사고발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한 행위라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조성협 기자입니다. 축산물 가공업체들이 몰려있는 마장동 한 거리입니다. 성동구는 최근 이곳의 축산물 가공업체 중 2곳에 대해 무단 증축 등의 이유로 한 곳은 형사 고발을, 다른 한 곳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무단 증축 규모가 50제곱미터 이상인 한 곳은 형사 고발을 하고
50제곱미터 미만인 다른 한 곳은 이행강제금 부과만 했다는 것. 구는 5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만 형사 고발을 한다는 자체 기준에 따른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한 시민단체가 성동구청장을 직무유기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에서 공무원은 직무상 범죄 사실을 발견한 경우 고발을 의무화하도록 명기하고 있는 만큼 두 업체 모두 형사 고발을 했어야 한다는 것. 성동구의 지나친 재량권 행사로 고발 원칙을 어겼다는 겁니다. 국토부와 서울시 역시 불법 증축 등 위법 사항에 대해선 형사 고발이 원칙이라는 입장입니다. 공무원이 위법 사항을 발견했을 때는 고발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고발을 하라고 돼 있어요. 지침에는 제 면적에 상관없이. 하지만 성동구뿐만 아니라 현재 대부분의 자치구에선 형사 고발에 대한 자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초구의 경우 위반 건축물에 대해 33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만 형사 고발 조치를 하고 있고 33제곱미터 이상 무단 증축한 경우에 고발을 하고요. 대충 만든 게 아니고 콘크리트나 벽돌로 완전히 위반한 경우에 고발을 해요. 서대문구의 경우 민원이 많거나 사안의 심각성이 클 경우에만 형사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상습적이거나 면적이 큰 것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굉장히 큰 것들은 저희가 좀 하는 편이에요. 원칙대로 하느냐, 자치구의 재량권을 인정해 주느냐. 이번 사안에 대한 판결에 따라 행정적 대응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특수고용직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재난지원금 오늘부터 지급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신청해야 추석 전에 받을 수 있고 주말에도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 안내를 빙자하며 링크가 포함된 문자 일단 스미싱으로 의심하셔야 합니다. 정부의 공식 안내 문자에는 링크가 없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